그럼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분도 신입인가? 그쪽도 혹시 신입이에요? 네. 아, 너무 떨지 마세요. 아까도 떠시는 분 한 분 봤는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같이 가요. 그럼 저희 가시죠. 회의 시작할까요? 네. 그럼 오늘 회의 같이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안건이 뭐였죠? 잠수랑 일시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간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승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득 전담팀 회의 들어가야죠. 신입사원이 아니었어? 아니 그러면 아까 아니라고 하지 왜 따라온 거야? 안 보셨어요? 많이 불렀어요. 그건 그렇고 저희 회의 계속 하시죠. 네. 저희 어디까지 했었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 전달 너희 삶에 넣는 거 지금부터 가나출판사 너의 삶의 가나보다 트윗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키는 누구와 같은가요? 이 광고는 독서를 많이 한 아이와 독서를 적게 한 성인의 생각의 키를 같다고 표현하며 성인들의 독서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5.4%로 2017년 대비 6.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전체 평균 7.3권으로 2017년 대비 2.1권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독서 인구의 독서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9년 독서 인구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이 9.5분 증가했다는 점을 통해 매년 독서율과 독서량이 감소하는 상황 속 읽는 사람만 많이 읽고 안 읽는 사람은 늘어나는 독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서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성인 전체의 독서 빈도 감소 또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책을 주기적으로 읽는 독자를 습관적 독자, 주기적으로 읽지 않는 독자를 비습관적 독자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17년도에 비해 2019년에 비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책을 꾸준히 읽던 독자가 어쩌다 책을 읽는 독자층으로 변함으로써 독서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성인들의 독서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독서 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발달입니다. 먼저 2019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 나온 독서 장애 요인을 보면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29.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온라인의 짧은 글과 영상이 넘쳐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책은 등한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 프로그램의 부족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표와 같이 성인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은 51.4%인 학생에 비해 3%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저희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 중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참여하고 싶은 독서 프로그램 유형 조사 결과 3.4%만이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낮은 참여율과 달리 성인들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지속되는 독서 부족 현상 속 출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MZ 세대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책이 아닌 다른 미디어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텍스트와 영상의 소비층을 다르게 여겼던 출판사들의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출판사들은 책 만들기에만 급급했고 출판 이후 독자들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독자는 독서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에 독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소비자의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판사와 독자와의 만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출판사 또한 소통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팬에 들리는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출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최근에는 지속되는 코로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접촉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온택트 문화가 떠올랐고 이에 따라 연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다양한 출판사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소통을 중심으로 독자와의 연결을 강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결을 중심으로 가나보다라는 컨셉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이는 떨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을 가나 출판사라는 하나의 조각이 연결해주러 간다라는 말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으며 가나 출판사라는 조각이 자신이 놓쳤던 삶 속 많은 요소들을 연결해주고 더 나아가 독자들 하나하나를 뜻하는 수많은 나를 연결해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놓쳤던 조각을 찾으러 가보시죠. 네, 영상을 보고 나니 컨셉이 자리에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SNS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세대별 온라인 동영상 비율을 보았을 때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는 2017년부터 7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Z세대를 중심으로 SNS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MZ세대의 취향과 소비 형태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어느 계층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 MZ세대를 타깃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바탕으로 2020년 소셜미디어 이용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시민 관심사의 공유가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 획득, 유용한 콘텐츠 획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용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있었으며 저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주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MZ세대와 가나출판사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100명의 MZ세대에게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습관적 독자는 소설, 자기계발, 시, 에세이 서적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답했으며 비습관적 독자는 소설, 자기계발, 시, 에세이, 예술, 대중문화 서적을 읽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독자들은 습관적 독자, 비습관적 독자의 구분이 없이 소설, 자기계발 같은 분야의 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나출판사 또한 최근 3년간은 에세이 서적을 11권, 11권, 자기계발 서적을 12권 출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MZ세대와 가나 출판사의 공통 관심 분야인 에세이 그리고 자기개발 서적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MZ세대의 특성 그리고 독자들의 동향을 바탕으로 가나보다라는 컨셉에서 가나 출판사를 보다, 책을 보다, 사람을 보다라는 세 가지 시리즈로 나누어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인 가나 출판사를 보다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브이로그 콘텐츠인 가나에게 들어보다 라는 가나 출판사 직원 라이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는 가나 출판사 직원이 출판사 일을 하면서 겪는 상황들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유튜브 최종 화면 추가 기능을 활용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해 시청자가 원하는 상황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됩니다. 이후 시청자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올바른 선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며 하나의 스토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가나 출판사의 이미지는 딱딱하다고 여겼던 독자들에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형식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가나 출판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인 책을 보다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가나 맞다, 가나 듣다라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가나 맞다의 주 콘텐츠로는 북파품 제작이, 가나 듣다의 주 콘텐츠로는 책 읽는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가나 맞다의 북파품 제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일정 기간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 한객키트를 증정해 특정한 날에 유튜브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작가와 조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작가가 어느 공간에서 집필했는지, 작가가 추천하는 책 읽는 공간은 어디인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며 조향사와 함께 자신만의 북파품을 제작할 수 있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실시간 콘텐츠는 후에 편집을 통해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작한 북파품을 책에 분사하면 독자는 북파품의 향에 따라 독서의 분위기나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 후 비슷한 향을 맡았을 때 독자들은 책을 읽었던 좋은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통해 프루스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온라인 프로모션이 끝난 뒤 온라인 프로모션 북파품과 비슷한 분위기의 북파품을 제작하여 이를 서점에서 다른 책에 분사하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독자들의 도서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에 게시된 북파품 제작 비하인드를 담은 글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SNS 채널 유입까지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가나 듣다의 책 읽는 영상은 작가의 책 읽는 모습과 작가가 추천하는 독서 음악이 담긴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나 출판사 책의 예고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 낭독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밀리의 서재가 리딩북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종이책과 전자책 판매 비율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보아 책 낭독 영상 또한 독자들의 자발적인 구매 그리고 도서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대화하듯이 읽어주기 때문에 독서가 버거운 사람들도 책을 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인 사람을 보다에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사연 있는 너에게 가나보다 라는 독자들과 소통하는 독서 치유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연 있는 너에게 가나보다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독자들과 고민과 사연을 받은 후 금요일 밤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진행자가 독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둘째 주에는 혼술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혼술 토크쇼는 편집자, 작가 등이 전주에 공유된 사연 중 몇 개를 선정하여 가나 출판사 책 속 구절과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라이브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이후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 업로드 이후 유튜브 투표 기능을 활용해 혼술 토크쇼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에는 앞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연을 짧은 웹툰 형식으로 재구성한 뒤 인스타에 게시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다고 한 독서 프로그램이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민들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일회성이 아닌 3주간의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독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질문 기능을 활용한 책아 나의 운명을 알려줘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는 가나 출판사가 인스타 스토리에 당신의 앞에 있는 책 7페이지 네 번째 줄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미래 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사람들이 읽은 구절을 질문 기능을 통해 받아 참여자들의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매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을 유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끔 하며 단순히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와의 연결을 강조한 가나보다라는 컨셉으로 구축된 가나출판사 SNS 채널은 MZ세대의 가나출판사에 대한 인지도 향상, 그리고 책에 대한 쉬운 접근, 쌍방의 소통으로 독자와의 더 활발한 교류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함께 독서라는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출판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쁜 삶 속 여러분들이 놓쳤던 독서라는 퍼즐을 가나 출판사와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트윗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